뉴욕타임즈가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김 의원이 정치적 입지를 위해 네일 업계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러싱에서 추진되고 있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조성이 인근 도로교통 흐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NBA 공식 파트너로 이름을 올리면서 성공적인 마케팅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부정으로 조작한 디젤 차량 소유자들에게 위로금 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미국 항공사들이 최대 호황을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네일업계 관련 보도로 파문을 일으킨 뉴욕타임즈가 이번에는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론킴 의원이 네일업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8일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김 의원이 지난 여름만 해도 네일업계 종업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최근에는 네일 업주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입장을 갑작스럽게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기간 중 김 의원은 네일 업주들로부터 수만 달러에 달하는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김 의원은 네일업계 근로환경 개선 법안이 마련되던 지난 7월 뉴욕 한인 네일협회 등으로부터 2만 5천 달러의 정치 자금을 포함해 모두 6만 달러의 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9월 중순 뉴욕 한인 네일협회와 중국계 네일협회에 각각 5천 달러와 2천 달러를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또한 김 의원이 네일 업주들에게 로비 회사를 고용하고 대처할 것을 제안했고 특정 로비 회사로 파크사이드 그룹을 연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로비 회사 고용은 자신이 추천한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인근에 추진 중인 코리아타운 플라자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교통 혼잡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그런데 플라자 조성이 인근 도로 교통 흐름과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5일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코리아타운 플라자 조성을 가정으로 한 노던 블러바드 등 인근 도로의 교통 흐름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코리안타운 플라자가 조성돼도 루즈벨트 애비뉴와 155가 교차 지점 교통 흐름은 A등급으로 예측됐고 노던 블러바드와 156가 교차 지점도 B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도로가 폐쇄되는 루즈벨트 애비뉴 155가에서 156가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 수는 시간당 116대에 불과했습니다. 브루클린 플라자 조성 당시 폐쇄된 윌로우스비 스트릿 320대에 비해 크게 낮은 통행량입니다. 노던 블러바드와 155가 교차 지점 구간에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20초가량의 추가 정체가 예상된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교통국은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근 버스 정류장을 2곳에서 1곳으로 조정하고 횡단보도 개수도 3개에서 1개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국 관계자는 플라자가 조성될 경우 오히려 이 지역의 교통 흐름이 더 원활하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풋볼과 NBA 등 주요 스포츠 경기에서 한국 브랜드가 점차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외국 자동차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NBA 공식 파트너로 이름을 올리고 스포츠 마케팅 투자를 과감히 늘려가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스포츠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닉스와 미러키 벅스의 경기가 열린 맨하튼 매디슨 스퀘어 가든. 선수들이 앉는 의자와 돌대 밑 등 경기장 곳곳에서 기아 자동차 로고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아차는 지난 2007년부터 외국 자동차 업계로는 처음으로 NBA 공식 파트너로 이름을 올리며 뉴욕 닉스와 마이애미 힛 등 15개 농구팀을 공식 후원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성을 앞세워 젊은 층과 서민층을 공략하고 있는 기아차가 가진 이미지와 대중적인 스포츠인 NBA 브랜드 이미지가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광고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번 NBA 올스타전에서 선수들은 기아 로고가 박힌 경기복을 입고 뜁니다. 미국의 4개 메이저 프로 스포츠 경기에서 경기복에 의류 브랜드 외 다른 로고가 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Particularly at this event and with the NBA, we've really done a great job of marketing the K900, which is our flagship vehicle. And that's done a great job of really burnishing the brand image. 국제적 브랜드 평가 기관인 레퓨컴이 2014에서 2015 정규 시즌 팀별 경기장 내 브랜드 로고 노출 효과를 광고비로 환산한 결과 홍보 효과는 6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어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시 노동인구의 43%는 이민자라고 합니다. 이민자들이 뉴욕시 내 경제에 미치는 역할도 상당한데요. 시 전체 GDP의 3분의 1을 넘게 차지할 정도로 경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실이 발표한 뉴욕시 경제에 이민자들이 미치는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시 전체 총생산의 3분의 1을 넘게 차지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뉴욕시 노동인구의 43%를 차지하는 190만 명의 이민자들은 약 2,77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시 전체 GDP의 37%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0년도와 비교하면 무려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노동 분야별로 보면 건축업이 59%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과 레저, 병원, 제조, 헬스케어와 대중교통 등의 분야에서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직종별로는 택시기사의 87%가 이민자였고 가정부 80%, 일용직 근로자 76%,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75%, 식당 종업원은 74%에 달했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린 뉴욕주 감사원장은 이민자들이 높은 임금 성장과 고도의 노동력 제공으로 큰 경제적 진보를 이뤄냈다며 뉴욕주 경제 활성화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최저임금은 2021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대 58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의 보수 성향 비영리 싱크탱크 엠파이어 센터는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르면 고용주들이 기존 직원을 해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뉴요커들은 일자리 축소라는 대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8달러 75센트에서 오는 12월 31일을 기해 9달러로 오릅니다. 또 주정부는 2021년까지, 뉴욕시는 2018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12달러로 오르면 일자리 21만 6,200개가 사라지고 15달러로 인상되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약 300만 명은 임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되지만 뉴요커들은 최대 58만 800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엠파이어 센터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손실이라는 대가는 거의 예정된 것이라며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대신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부정으로 조작한 디젤 차량 소유자들에게 위로금 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약 50만 명에 달하는 고객들에게 1인당 최대 1,250달러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폭스바겐의 관계자를 인용해 앞으로 수주 내에 보상금 지급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자동차 전문 매체인 더 트루스 어바웃 칼스 역시 폭스바겐이 TDI 굿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딜러에서 사용 가능한 500에서 750달러 상당의 선불카드와 아무 곳에서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500달러 상당의 선불카드 등 최대 1,250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보상금 지급이 소송 제기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은 미 전국 공항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방교통안전국의 보안 검색 절차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발물과 무기를 숨겨 들어가는 함정 조사 결과 무려 95%가 검색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연방하원 정부감독위원회 청문회에서 연방교통안전국 TSA 감찰관실이 밝힌 함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발물과 각종 무기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감찰관실은 자체 조사관들의 신분을 여행객으로 위장시키고 무기와 폭발물 등을 가방에 담아 검색대 통과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주요 공항 가운데 95%가 검색대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존 로스 감찰관은 기술적 오류와 검색 절차상의 허점, 그리고 인적 실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허술한 보안 검색으로 이어졌다며 여러 단계의 검색 절차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터 페펜저 TSA 국장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류와 실수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또 TSA 직원들의 채용 과정에서도 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 취업 희망자들의 신원 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미국 항공사들이 최대 호황을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호전되고 유가는 떨어지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항공객이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공업계 분석기관인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올 추수감사절 연휴를 전후해 2,530만 명의 승객이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008년 이후 최대 기록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50만 명보다 80만 명가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근 경기가 상당히 회복된 데다 유가 하락으로 소비자들의 경제 사정에 다소 여유가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항공편을 이용할 승객은 하루 평균 140만에서 270만 명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해외로 나가는 승객들의 수는 지난해의 하루 평균 6만 5천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항공사들이 급증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좌석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추수감사절 전날인 25일과 이어지는 주말인 29일, 30일에 항공 여행객이 가장 많고 추수감사절 당일인 26일과 블랙프라이데이인 27일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년 전 퀸즈에서는 자폐증을 앓던 소년이 학교에서 사라진 후 3달 만에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그 후로 학교 출입문에 도어 알람을 설치하고 학생들의 출입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2만 1,000개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공립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어 알람 2만 1,000개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어 알람은 학생들이 학교 문 밖으로 나갈 때 교사들이 이를 인지하도록 경보를 울리는 장치로 지난 10월 중순까지 총 18,000개가 설치됐습니다. 도어 알람 설치 방안은 지난 2013년 10월 자폐증을 앓던 14세 학생이 퀸즈의 한 학교에서 사라진 후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학생 안전장치 방안으로 대두됐습니다. 해당 학생은 학교 경비원의 감독이 없었던 출구를 통해서 학교 밖으로 나가 사라졌고 3달 후 인근 강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이 학생들의 출입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문에 설치하도록 하는 아본테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국은 총 $550만 달러를 투입하고 1,400개의 공립학교에 도어 알람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거나 과중한 가사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대인들의 고질병, 허리 디스크를 낫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김정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각종 주방일과 집안일로 10년째 허리 통증을 앓고 있는 애니신 씨. 통증이 지속되자 불안감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신 씨의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일명 허리 디스크로 알려진 이 증상은 가정주부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오래 앉아서 근무를 하거나 또 요즘 젊은이들이 원하는 아주 예쁜 몸매 또 아주 몸짱을 위한 그런 몸매를 위해서 과격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디스크나 또 관절염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장시간 앉는 자세는 척추에 과중한 압력과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또 장시간 앉아 있으면 자세가 흐트러지기 쉬운데 잘못된 자세를 반복하다 보면 체중이 분산되지 않아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 상태를 지속시켜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 환자들의 경우 각종 한방 치료와 척추 교정 등의 치료 방법들을 주로 이용하는데 비수술 치료 중 하나인 레이저 치료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관절염이나 디스크 치료법 중에는 약물이나 그 주사요법이 있지만 새로 개발된 방법 중 하나는 비전개 방식의 레이저 치료요법이 있습니다. 한편 평소 허리 디스크 예방을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적어도 1시간 간격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운동을 피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다리와 허리에 힘을 준 뒤 들도록 해야 합니다. 평소에 규칙적인 걷기 운동과 함께 등산 등의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실제 아기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진짜 같은 아기 인형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아기 인형을 사서 마치 실제 아기처럼 돌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너무 진짜 같은 외형에 논란도 나오고 있지만 새로운 힐링 상품으로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가정집. 아기의 머리를 조심스레 감기고 빗질을 합니다. 외출할 때는 유모차에 태워 늘 함께합니다. 수족관 관람도 하고 단란한 가족 나들이를 기념해 가족 사진도 찍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자세히 보니 움직임이 없습니다. 최대한 진짜처럼 만든 아기 인형이기 때문입니다. Too much of a commitment. I can't do the noise, and if I could pick a child off the shelf, that would be wonderful. Obviously, the reality isn't like that. 부부는 자식을 갖는 대신 4명의 아기 인형들을 구입했습니다. The dolls, you know, Bab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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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기 인형은 실리콘이나 연성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오븐에 구운 뒤 수십 번 덧칠을 하고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심어 완성됩니다. 앙증맞은 손발, 불구스레한 뺨과 섬세한 머리카락, 연약한 피부 아래 비치는 실핏줄까지 아기인지 인형인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분간이 어렵습니다. 인형 가운데는 조사나도 있고 숨을 쉬는 아기도 있습니다. She's breathing, yeah. 가격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실제 아기와 닮을수록 가격은 높아집니다. 크리스틴 할머니는 애지중지 키운 손자가 이민을 가자 손자의 신생아 때 모습을 그대로 닮은 아기 인형을 주문했습니다. Oh, he's just like he was, Jamie. Nobody will be able to take him away this time, will they? 인형을 사는 사람들 중엔 이처럼 아이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거나 혹은 아이가 다 커버려 허전함을 달래려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치매나 알츠하이머 환자의 치료에도 아기 인형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s healing people and making them smile and remember good things. 그러나 너무 진짜 같다 보니 아기를 상품화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A doll, you know it's a doll, but these babies, they look a bit too realistic for me. 최근엔 차 안에 있던 인형을 진짜 아기로 착각한 경찰이 차 창문을 부수고 구출한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논란에도 불구하고 진짜 같은 아기 인형은 외로운 현대인을 위한 새로운 힐링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에드워드 맨가노 나소 카운티장이 지난 6일 자신이 제출한 2016년도 재산세 인상안을 부결시킨 카운티 의회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맨가노 카운티장은 지난달 재산세 1.2% 인상안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는 재산세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헬스케어 비용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재산세 동결을 위해 카운티장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포트리 경찰이 최근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한 샤로드 벤자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트리산과 연쇄 절도를 저지른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19일과 26일 사이 한인 인테리어 업체와 교육업체 등이 입주해 있는 상가에서 최소 5곳의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벤자민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절도 피해를 입은 업주들에게 제보를 당부하고 목격자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최소 6건의 주택 침입 절도를 저지른 10대 한인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퀸즈 검찰에 따르면 17세 안모고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베이사이드 일대에서 주택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9월 4일 새벽 33번가와 209가 교차로 있는 한 주택에서 현금 $120와 양주를 훔쳤고 같은 날 오후에는 33번가와 케네디 스트릿에 있는 한 집에서 명품 시계와 장식품, 집키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뉴저지주에서 50명이 넘는 한인 변호사가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뉴저지주 변호사시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7월 뉴저지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토대로 한인 추정 성씨를 분류한 결과 한인 합격자 수는 52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신규 배출된 뉴저지주 한인 변호사는 모두 71명으로 올해만 뉴욕과 뉴저지에서 추가로 배출된 한인 변호사는 3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가운데 가끔씩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도 흐리고 때때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